네, 오세훈 시장 지난 2월에는 뭐 디자인 혁신 도시 만들겠다면서 포부를 밝혔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강변 압구정 일대를 50층 이상의 초고층 단지, 뭐 최고는 70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, 어떻게 보면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좀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좀 내놓은 상황인데, 지금 단지 준공이 지금 40년 정도 됐더라고요. 그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까, 일단?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사실은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는 이제 서울의 상당수, 아마 지금 한 절반 가까이 되는 아파트나 어떤 주택들이 노후화가 된 상황이죠. 그래서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택지라는 것이 공급한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좀 불가능한 가까울 정도다 보니까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. 근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가장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쪽이 이제 강남 쪽에, 특히 그 한강변에 있는 그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수변공원과 이제 끼고 있는 부분도 있고, 강남에서 가장 예전에 있어서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, 예. 해당되는 그 단지들 보면 미성이나 현대나 한양 같은 경우에는 이미 40년이 넘었습니다.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이제 30년 이상이 될 경우에서는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,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단지들은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늦춰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, 거기에 이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이라는 부분, 디자인 혁신이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용어는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압구정 신도시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 수가 한 12,000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, 사실 이게 하나로서 어떤 신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아마 단순한 세대 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예전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,000세대 정도 그렇죠. 되는 부분인데, 우리가 둔촌 신도시라고 하지는 부르진 않거든요. 않는 것 그렇죠?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규모도 규모이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말 그대로 비교될 수 있는 청수라든지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서울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된 것 같은데, 제가 보기에는 뭐 추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, 네. 이 신도시라는 부분이 주목을 끄는 만큼 한편에서는 제가 볼 때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갖다 하나 굉장히 서울시 자체 내의 한 사업으로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금 특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반적인 다른 현장보다는 좀 과도한 제한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벌써부터 있습니다. 특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. 네네네. 그 부분은 뒤에서 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떻게 보세요, 교수님? 재건축 필요합니까? 40년 넘었다고 아까 저희가 연한을 좀 보여드렸는데 보니까 70년대, 뭐 80년대 초반에 다 예, 지어졌다 보니까 뭐 오래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일단. 네, 맞습니다. 재건축 연한은 됐죠. 예.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아쉽게 이제 재건축이 사실 건물이 뭐 보통 뭐 콘크리트가 100년 가고 50년 정도 이제 뭐 세무상에서도 50년은 기본인데 좀 너무 빨리 부시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. 그러니까요. 일단 콘크리트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배관 부분에서 한 40년 전에는 이 배관들이 그 영구 배관이 아니라 다 이렇게 좀 녹이 슬거나 하는 이제 강간 형태가 많아요. 그래서 코어를 다 바꾸려면 이제 수선을 할 때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. 차라리 그러느니 네. 또 주차장 문제도 그렇죠. 주차장도 예전에 우리가 그렇죠. 1인 1카 시대를 바라보고 지은 건데 그렇죠. 지금 뭐 1인 가족이 다 집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활의 주거 편의성이 너무 떨어지다 뭐 2, 보니까 3중 주차를 하면서 막 주차장 그렇죠. 주차 대란 일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건물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편의성에서 떨어지니까 재건축은 필요한 건 맞아요.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이 워딩에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다, 파격적 인센티브를 만들겠다 그러셨잖아요. 하시겠다. 네. 근데 뭐 파격적 인센티브는 이미 한강변에 자리 잡은 자체로도 인센티브고 매력적인 도시는 건물이 높다고 해서 대한민국 서울이 뭐 매력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. 제가 볼 때. 지금 자체로서 컬처나 문화나 주거 문화나 어떤 뭐 삶의 질이 더 중요하지 뭐 역동적인 서울의 모습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.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굳이 시장님이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까?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강 르네상스 갖고 얼마나 또 나라를 시끄럽게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저 부동산이 조정기고 경제가 안 좋은데 굳이 이거를 시장이 발표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주택 정책 시장 정도께서 하시고 오세훈 시장은 도리어 서민을 돌보는 얘기를 하셨으면 더 금상첨화할 텐데 이걸 굳이 나시셔가지고 뭐 파격적 인센티브를 되겠다. 그러면 작년에 빗물치 3사 일어나가지고 그거 해결도 안 됐는데 그런 것부터 해야죠.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 균형감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
오세훈 시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시장님의 뜻은 다 알아요. 재건축할 때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짓는 건 맞는 얘기고,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는 이제 균형 감각인 측면에서 뭐 파격적 인센티브 이런 건 사실 서민층이 해줘야지 우선순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언어를 이제 던져주실 때 조금 균형감 있게.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볼 때 서울 시민이 뭐 부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.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했으면 더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? 이번 계획에 대해서? 일단은 지금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침체기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이제 하락기 때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시적절한 발표라고 보기는 하고요. 그 지금 강남권 특히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들은 1976년 정도부터 지어진 아파트라서 상당히 노후화되긴 했습니다. 그리고 강남 안에서도 강남 중에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 그렇죠. 중에 또 3, 4구역이 가장 입지가 좋기 때문에 상징성이 굉장히 있고 또 이게 만약에 진행이 조금 속도가 난다면은 네. 이게 강남권 아파트나 여러 가지 서울에 좀 주는 영향들도 좀 상대적으로 큰 그런 곳이기는 합니다. 다만 지금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부분도 있지만 네. 그만큼 또 기부 체납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신통 방식이라는 게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그만큼 기부 체납이라던가 뭐 임대주택 비중을 좀 높여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아마 조합 간의 갈등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런 침체기 때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이제 취임할 때 발표했던 여러 가지 공약들을 네. 좀 빠르게 진행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중간에 좀 발표를 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. 그렇지만 이게 시장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조합원들 자체도 이게 아직도 어떻게 될지는 좀 미지수라는 의견들이 많긴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당장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뭐 지금 발표한 시기는 좀 적절하다라고 봅니다.